작년에 국회가 개원되면서 정청래와 최민희가 개그를 연일 쏟아냈었죠. 어처구니가 없이 쓴 웃음을 만들었더니 요즘에도 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개그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참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을 저는 더불어 개그당이라 부르면 어떨까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어느 여자 개그맨이 광고 선전을 하면서 히트다 히트 히트야 이런 소리 지르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 광고 문구가 떠오릅니다. 왜 민주당이 이럴까? 이재명이 우클릭을 선언하고 변신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음흉스러운 속내를 감추면서 지지율 회복만을 위해서 간이라도 빼주겠다. 아주 교활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트럼프 왈, 제명 장난치지 마라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세월호 배지는 달아도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민주당이었고 이재명이었는데 이재명이 작년부터 태극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그러니 김민석이 박지원이 박찬대 등 정말 골수 좌편향의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너도 나도 태극 배지를 달고 자랑스럽게 나서고 있습니다. 아니 좌빨로 불리던 이런 자들이 너도 나도 태극 배지를 달고 다닌다. TV에 나오는 자들은 거의 모두가 태극 배지를 달고 나옵니다. 왜들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요? 이재명은 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배지를 달 때는 양복 깃에다가 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투에는 거의 배지를 다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이재명은 양복 깃에다도 태극 배지를 달고 곧 외투에다도 태극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아주 특이한 모습이지요. 저는 이런 모습을 이재명을 통해서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재명이 나라를 사랑했었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민주당 어느 누구도 부모보다도 세월호 배지를 신주 단지 모시듯이 달고 다녔었지 태극 배지를 단 사람들은 재작년만 하더라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을 씻고 보더라도 아무도 태극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았었는데 이재명이 작년 초부터 태극 배지를 달기 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민주당의 상징 로고 자체를 이제는 태극 배지로 바꾸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스갯소리지요. 정말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망령 난다 이런 소리를 하긴 하지만은 이재명이 아직까지 노망이 들 그런 나이는 아닌 듯한데 민주당을 보면은 이재명을 비롯해서 뒤늦게나마 철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정신이 바로 늦게나만 서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정신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서 정신병원에 집단으로 입원을 해야 할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지 민주당 당원들 내지는 민주당 의원들을 거의 모두 격리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할 정도의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가을 지자의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헷갈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서 여자 개그맨이 했었던 히트다 히트 이 말을 떠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혼란한 안개 전국 이 와중에 최고의 개그를 정청래 최민희가 아니라 민주당의 박선원이라는 자가 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트럼프를 추천한다. 아니, 어제 사실 이것을 다루려 했었습니다마는 어제 이재명이 대형 사고를 쳤었지요. 그래서 이재명의 대형 사고 친 것을 우선적으로 다루다 보니 오늘 개그 아닌 이 개그,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 주자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이가 항소심 재판에 있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자기 스스로가 인정한다라는 것을 보이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항소심 재판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여기서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것을 자인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 도안이면 뭐다 이렇게 마지막 수를 던졌었는데 자충수를 두고 말았죠. 이거 꼭 이재명에게는 덫이 되고 덜미가 되고 발목을 잡히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법을 안다라고 꼼수를 부렸던 이재명이 스스로 자기 올가미에 묶이는, 덫에 묶이는 그러한 꼴을 자초했기 때문에 어제 그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트럼프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을 주겠다. 박선원이 누구입니까? 박선원. 트럼프가 앞선 임기 때에도 문재인이 중국을 큰 봉우리다 그러면서 갖은 아양과 아점 떨면서 굽신거려 왔었고, 사드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얼마나 곤욕을 치른 바 있었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정말 서로 등을 돌릴 정도까지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그런 민주당이었는데 오죽하면은 남북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지금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미 군사 정보 교류, 대단히 생명줄이죠. 북한의 동향을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군사 정보를 미국이 획득하고 그것을 한국군과 함께 서로 나눠주는 군사 정보 교류 시스템을 갖췄었는데 미국이 중단을 해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아래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극비 정보를 한국에 넘겨주면은 그것이 곧바로 중국과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트럼프로 볼 때에는 한미 군사 정보 교류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런 민주당이고 문재인이었는데 이재명이 주한 중국 대사와 함께 했던 그 추태, 가진 망신살 뻗쳤던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할 것입니다. 국장급 정도밖에 안 되는 대사 앞에서 아주 공손하게 정신교육을 15분간 받았던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많은 언론들이 이재명을 이자이밍, 조롱 섞인 표현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아부아첨을 해오던 그런 자들이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를 했다, 뒤늦게 추켜 세우면서 노벨 평화상을 주자 이런 추천을 했다는 코미디 개그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고맙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재명도 그 보고를 받고서 입가에 웃음을 띠고, 김민석이 어떤 자입니까? 좌빨 중에서도 진한 좌빨인데 김민석이도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지은 것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었습니까? 박선원이가 정말 노벨 평화상 추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점을 추천 사유로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한반도 평화 증진과 비핵화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서 세계 평화의 안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달라. 그런 차원에서
후보 추천을 결정했다. 이렇게 추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거 이해할 수가 있을까? 트럼프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신봉자인데 그것도 극우 성격의 신봉자 아닙니까? 그런데 빨갱이 노릇을 하고 그것도 아주 골수 빨갱이로 미국의 적대 감정을 보이고 반미 운동을 선동적으로 했던 국정원 1차장을 요직에 앉혔던 사람이 문재인 아니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국정원장이 누구였습니까? 박지원 아니었습니까? 문재인도 믿지 못하는데 빨갱이들을 국정원 요직에 앉혔다. 트럼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박선원이 한반도 평화 운운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추천했다고 하니까 이거 개나 소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의 벌려진 입이 닫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문재인보다도 더 좌경화되어 있는 그런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미군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점령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미국을 몰아세웠던 이재명인데 이재명을 인정하겠습니까? 한마디로 트럼프가 이런 제안이 왔을 때에 이것들이 나를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네.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부도 어느 정도 해야지요. 아부도 어느 정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반미 미국을 향해서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던 그런 폭도와 같은 그런 인간들이 이런 장난질을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의 심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염장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민주당 안을 살펴보지요. 민주당에는 거의가 다 반미 투쟁을 하던 그런 자들뿐만이지 오죽하면은 김병조 똥별이라고 비아냥받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다는 그 직책 하나 때문에 내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김병주를 내세워서 김병주가 부사령관으로서 미군 부대에서 미군 양식을 먹었다는 그 하나 인연으로 한미 동맹 강화의 대표 발의자를 내세우니 얼마나 옹색한 것이 민주당이겠습니까? 이제 트럼프와 손을 잡고 글쎄요. 트럼프가 볼 때는 얘네들이 정말 장난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트럼프가 자기 성격상 내 팽개치지 않는 것이 천만 다행이고 이재명은 그러지 않아도 망신을 당하고 있는 중에 박선원을 통해서 또 한 번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얼마 전까지 반미 반일 감정을 직설적으로 쏟아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의 입 아니었었습니까? 오죽하면은 똥별 김병주를 미국의 대미 창구로 여길 정도로 민주당 안에서는 친미 성향의 의원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표를 의식해서 트럼프에게 잘 보이겠다라는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한 행동이었었는데 지지층들에게 박스권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나 미국을 사실은 좋아해. 이재명이 대선 때까지만 잘 갈 수 있도록 사탕 발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딱한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재명의 추태를 바라보고 있는 중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얼마 전까지
중국에게도 쉐쉐하자. 화면에 다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대만에도 쉐쉐 웃어가면서 손을 붙들고. 도대체 중국에게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우리가 왜 여기에 관여를 하느냐? 야당 대표의 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가볍다고 해야 합니까? 무식하다고 해야 합니까? 이재명의 머리의 한계를 우리가 똑똑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었었습니까? 형소에게 아주 표현도 못할 쌍욕을 해댔던 사람이 이재명이었고, 영화배우 김부선 씨인가요? 지저분한 행각을 펼쳤다 하는데도 자기는 오리발 내세웠던 것이 이재명 아니었었습니까? 자, 정보의 나라 하면은 미국입니다. 손바닥에 이재명이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는데, 손금 보듯이 알고 있는데, 아니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 노벨 평화상을 주겠다. 이것이 가당키나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마 민주당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아주 급해진 모양인데, 제가 만약에 이재명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명 씨, 노벨상을 주자 그런 망발은 이제 거둬들이고 헛소리 그만하시고 이재명 상 하나를 만들어 보시죠. 이재명 상. 개그 소재를 이런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일국의 대통령,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위치인데, 빨갱이 중에서 빨갱이였었던 박선원과 그 민주당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을 추천하겠다. 고맙소 이재명 씨, 이렇게 답장을 보내겠습니까? 정말 한심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할 때에, 미련한 행동하고 말할 때에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 있었죠. 머리에 뭐만 들었다? 머리에 X만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은 꼭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웃음만 나오죠. 노벨 평화상 트럼프. 어느 개그맨이, 여자 개그맨이 했었던 대로 히트다 히트야. 정말 히트다. 이거 히트감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사흘 동안 아주 맹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춥지만은 우리 마음만은 따뜻하게 크게 웃고 편안한 잠자리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